네, 안녕하세요. 스타터 드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매트리스 300RTK DJI에서 산업용 드론으로 판매하는 것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모델이 할 수 있는 그 매트리스 300RTK의 처음에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팅하는 거는 그 기본 본연의 세팅이고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짐벌을 붙여서 다른 세팅을 하는 거는 이제 별개고, 지금은 그 처음에 이제 받아 보신 상태에서 그 어디까지 이제 세팅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까볼게요. M300RTK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사판 하나 들어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그 캘리브레이션 할 때 필요한 거라서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좀 빼놓을게요. 그 가방이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좀 무겁긴 하지만 이동성은 괜찮습니다. 여기다 빼놓을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눌러서 이렇게 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뭐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다용도로 나와 있어요. 일단은 열어볼게요. 네, 뚜껑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스키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다 이제 장착해 주시면 돼요. 일단 장착해 볼까요? 일단 빼서 장착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장착한 다음에 아예 뺄게요. 맞춰놨고요. 네, 일단 스피드 연결했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순서를 제가 일단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지금 먼저 순서부터 알려드리고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정리해 놓은 게, 처음에 조종기 충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조종기를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처음에 초기 세팅을 할 때 충전량이 50% 미만일 때는 이제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 50% 이상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업데이트 하다 보면 또 배터리 잔량도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또 에러가 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100% 먼저 충전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종기에 요거부터 충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커넥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USB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빼세요. 이 부분 있고요. 이걸로 이거를 먼저 충전을 걸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충전하기 위해서는 USB 선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 있고, 얘는 목걸이고, 요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거 맞았네.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선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거 충전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충전 포트예요. 여기 충전을 해야 되고, 한쪽은 또 USB 타입이어야 되니까 이 중에서 이걸로 이제 충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고속 충전 케이블이에요. 뭐 요게 아닌 일반선으로 하면은 충전이 좀 느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요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이건 충전을 걸어 놓을게요.
일단 떼고요. 요거는 처음에 보호하려고 오디 버튼이라고 있는데 꼽혀 있는 거라서 나중에는 빼서 쓰시면 돼요. 일단 꼽아 놓을게요. 뺐고, 그다음에 연결했어요. 그다음에 전원 켰고, 자, 여기 딱 여기 옆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꼽았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오르락 오르락 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야 이제 고속 충전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이제 일반 USB 선으로 하면은 요게 느릿 그렇게 움직여요. 지금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거는 요게 고속 충전 케이블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완충,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완전히 꺼질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거를 먼저 해 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쪽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첫 번째까지 했어요. 조정기 충전, USB 충전기로 최소 50% 이상 충전, 완전 충전 추천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기 처음 켰을 때 국가 선택부터 여러가지 기본 선택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충전하고 나면은 이제 전원을 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안드로이드 기기다 보니까 처음에 국가 선택부터 뭐 다른 여러가지 그 시간대라든지 뭐라든지 그걸 세팅하는 게 나와요. 그 기본 세팅을 먼저 하고 이제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저 화면이 좀 이따 이제 충전이 완료되고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게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게 BS60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매트리스 300용 전용 배터리인데, 그 전용 배터리는 이 배터리 스테이션, 그러니까 이 전용 충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충전기는 여기에 있는 이 BS60이라는 충전기인데, 이걸 한번 개봉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충전기 또한 이렇게 가당 형태로 되어 있고요. 빼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어볼게요. 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여기에 그 220V를 꼽아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해주는 선 중에서 하나를 씁니다. 이 국가별로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갔냐? 네, 요거죠. 요걸로 제가 뗄게요. 일반적으로 맨날 쓰는 선. 그 다음에 요거를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꼽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원을 꼽아야 되겠죠? 전원 있는 대로 옮겨볼게요. 됐고, 꼽았고요. 전원 넣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요거를 눌러주면은 처음에 여기 불이 들어와요. 여기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고 표시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여기 보시면은 Activate the battery station for first time use.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 그 배터리 스테이션을 액티베이트 해라,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켜줘라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배터리 한번 꺼내볼게요. 배터리를 연결을 해도 충전이 안 됩니다. 해볼게요. 하나를 뺐고, 이 옆에 배터리 보시면 여기 커넥터 부분에 여기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평상시 보관할 때는 이제 꼭 돼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보관 잘 하시고요. 일단 여기다 놔둘게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양쪽에 두 개가 필요하니까 두 개를 제가 개봉하도록 할게요.
예, 됐습니다. 이제 두 개가 준비됐어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 둘, 넷, 여섯, 여덟 개를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조그만 거 4개, 여기 WB37이라는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바로 여기 있어요. 요건 어떤 거냐면은 이 조종기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꽂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제 조종기 전원이 저 자체 전원도 있기 때문에 저것만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장시간 비행하다 보면은, 아니면은 이제 그 웨이포인트 비행, 그러니까 자율 비행을 하다 보면은 저 조종기를 계속 켜놓고 쓸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저 자체 배터리만으로는 좀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쓰면은 시간이 연장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WB37 배터리가 더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 뺐다가 다른 것도 꼽아서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시간을 계속 연장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비 배터리이자 계속 시간을 연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4개를 꽂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 기본에 이제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한번 꼽아볼게요.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꽂고 나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 되고요. 여기 8개 표시되어 있고 4개 표시되어 있죠. 여기 배치하고 동일합니다. 이 상태에서 꼽으면은 이게 불이 들어와야 돼요. 얘도 들어와야 되고, 이거 꼽으면은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오죠. 이게 액티베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액티베이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 USB-C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빼보면요, 여기 C 포트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선 중에서 이거는 구선이고, 여기에는 이 충전선 자체를 나중에 또 쓸 거예요. 쓰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펌웨어, 이제 이거를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배터리 스테이션을 액티베이션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다가 그 USB 선을 꽂고, 그 다음에 한쪽 선은 이쪽 USB-C 타입에 맞는 여기다 꼽으면은, 그러면은 이 조종기가 처음에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기가 활성화 돼 갖고 이제 기본이 돼 있는 상태라 하면은, 그러면은 그 DJI 300용 그 DJI 플라이트 앱을 활성화했을 때 그 우측의 중간 부분에 거기 이 배터리 스테이션 관련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뭐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딱 떠요. 아주 조그맣게. 그러면은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그때 비로소 이 배터리 스테이션을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 충전이 반드시 필요한데, 충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이 조종기가 먼저 충전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조종기부터 충전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거 1번 조종기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이 완료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배터리 스테이션 활성화, 그러니까 조종기와 BS60 배터리하고 이게 충전기하고 연결해야 된다고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에서 BS60 활성화, BS60이라는 게 이제 배터리 스테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활성화 됐으면 이제 충전 걸어 놓고 이제 1시간 이상 냅둬야 되겠죠. 이제 완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니까, 아까 50% 미만일 때는 세팅이 좀 잘 안 될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완전히 풀 충전한 상태에서 이게 초기 세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종기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할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이제 기본 세팅을 하고 뭐하고 했으면은 이 최신 펌웨어는 어떤 거다라고 얘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펌웨어를 이제 네트워크로 다운로드 받으려고 어떤 몇몇 버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받을 거냐라고 이제 문구가 노출이 돼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네트워크 상태, 그러니까 온라인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온라인 상태에서 하시면은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그 랜 환경에 따라서 아주 느릴 수도 있고 좀 빠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빨리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적어놓은 게, 저희 엑스카터 다운로드 센터 저희가 항상 게시판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DJI 최신 펌웨어를 저희가 등록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오프라인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업데이트가 있고 오프라인 업데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조종기에서 오프라인 업데이트는 그 업데이트 창에서, 그러니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오프라인 업데이트라고 아마 딱 보일 거예요. 그럼 그걸 클릭하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조종기 보시면은 이 윗부분에 여기에
꽂게끔 되어 있어요. SD 카드를. 그래서 SD 카드에 저장돼 있는 거를 읽어드려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그 SD 카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뭐 최소한의 용량의 그 뭐 32기가도 되고 64기가도 되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는 웬만하면 뭐 저희 용량 좀 적당한 거 뭐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저희가 세팅을 해서 드릴 때는 아예 SD 카드에 그 파일을 넣어서 그렇게 세팅해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남는 걸 한번 가져볼게요. 요게 지금 32기가짜리가 남는 게 하나가 있네요. 32기가 여기다 이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데, 살짝 눌러서 딱깍 소리 날 때까지 꼽아주시면은 이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 펌웨어 그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펌웨어를 여기에다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꽂고 오프라인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파일 중에 어떤 걸 읽을 거냐라고 그게 노출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RC 펌웨어냐 아니면 드론 펌웨어냐를 딱 보고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그 네트워크를 통한 업데이트보다는 빨리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거쳐서 이 조종기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수순으로는 이 드론 쪽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종기하고 이 드론하고 서로 최신 펌웨어로 맞지가 않으면은 서로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그게 여기에 있는 LED가, 그러니까 드론에 있는 그 암대에 있는 LED가 노란불이 계속 깜빡거리면서 아, 나 인식을 못했다, 나 쟤가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펌웨어를 서로 간에 맞춰 주셔야 된다. 그리고 최신 펌웨어로 맞춰 주셔야 된다. 그 상태에서 이거 조종기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셨다 그러면은 이 드론도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파일을, 그러니까 펌웨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거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희가 그 동일하게 그 다운로드 센터, 엑스카프터 다운로드 센터에 보시면은 DJ에 관련된 그 파일 중에서 맨 밑에 보시면은 그 펌웨어도 RC 펌웨어, 드론 펌웨어, 그 다음에 이제 젠뮤저 펌웨어, 그 이상으로 그 매트리스 300 관련된 모든 그 정보들을 망라를 해놨어요. 그 중에서 그 펌웨어를 다운로드를 받고 그거를 똑같이 이 SD카드에 저장한 상태에서 꽂고 그 파일을 선택만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그 드론 그 최신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되기 시작해요. 이 조종기에서 먼저 그 파일이 들어가고 얘가 이쪽으로 전달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직접 뭐 연결해서 뭐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여기에서 뭐 연결해서 하는 방법은 뭐 어시스턴트 소프트웨어, 그 PC 어시스턴트라는 그 DJI에서 제공해주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조종기에다가 이 파일을 이 SD 카드에 넣어서 꼽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뭐 그 방법 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RT, 그러니까 뭐 이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이 조종기하고 여기에 있는 드론하고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 수순이 어떤 거냐면은 DJI 파일럿 2 조종기 앱에서 이제 상세 설정을 하는 거예요. 뭐 상세 설정은 뭐 DJI 제품 여러 번 다루신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뭐 고도 설정이라든지 RTH 고도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하는 그 정도인데,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잘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매트리스 300 RTK라는 모델은 말 그대로 RTK예요. RTK에 대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RTK라고 하는 거는 리얼 할 때 R이에요. 그 다음에 T는 리얼 타임, 실시간, 리얼 타임, 뭐 키네매틱이라고 해서 실시간 뭐 위상차로 해야 되나요? 하여튼 실시간 위치 보정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개념은 그 RTK를 활성화를 하면은 그냥 GPS에 의한 그 뭐랄까 호버링 정확도, 그러니까 이제 드론이 GPS라는 그 신호, 그러니까 이제 위성으로부터의 GPS 신호를 받아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모든 드론들은. 그러니까 GPS가 내장된 드론이라면은. 그런데 그 GPS의 오차 범위가 거의 한 1.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여기 중간점 기준으로 1.5m, 1.5m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뭐 몇 메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본 그 정확도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RTK라는 게 활성화가 되는 순간 이게 10cm 이내로 줄어들어요. 한 요 정도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는 그 GPS 정보 플러스 RTK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갖고 이제 보정을 서로 간에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해갖고 호버링 정확도가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조종기에서 그 RTK 그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RTK 설정은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모바일 스테이션을 통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 DJI 제품 중에서 D-RTK2라는 모바일 스테이션, 그러니까 RTK 모바일 스테이션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했으면은 그 조종기에서 설정해 줄 때 D-RTK2 모바일 스테이션을 쓰겠다라고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 기지국을 아예 운영하는 셈이 돼요. 뭐 그 정보를 내가 설치한 그 D-RTK2라는 그 RTK 모바일 스테이션에서 그 좌표점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데, 그런데 그게 없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RTK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네트워크 RTK라는 건 뭐냐면은 그 기지국에 해당하는 거를 인터넷망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 정보를 받는 거는 국토정보 플랫폼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그 GIS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RTK 데이터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국가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해서 이제 내가 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종기에서 그 네트워크 RTK라는 걸 딱 선택하면은 거기에 어떤 사이트다, 어떤 포트다, 그 다음에 어느 마운트 포지션이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도 설정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국토정보 플랫폼 거기에 내 회원 가입을 했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있겠죠? 그럼 거기다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TS1이나 RTS2 같이 거기서 제공해주는 그 서버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네트워크 RTK를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D-RTK2 모바일 스테이션,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꺼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크 RTK로 활성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더 마지막에 알려드리게 될 건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맨 처음에 조종기 충전 벌써 3칸째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4칸까지 완전히 꽉 채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순서에 맞춰갖고 이제 세팅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하여튼 다시 요약 정리를 하자면은, 먼저 조종기에 충전을 해야 돼요. 조종기 충전을 100%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배터리 스테이션, 그러니까 BS60 충전 스테이션을 먼저 활성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있는 드론 배터리도 충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 됐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충전을 걸어 놓고 이제 1시간 이상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게 충전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조종기 배터리 꽂고, 그 다음에 드론 배터리 꽂고, 이제 서로 간에 연결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종기의 펌웨어, 그러니까 최신 펌웨어로 이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그 과정이 거치고 나면은 그러면 드론 펌웨어에 대해서 또 한번 그 동일한 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DJI 파일럿 2 조종기 이제 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실제 날릴 수 있는 상태 됐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DJI 파일럿 2라는 앱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그러면은 가장 날리기 전에 그 드론의 기본적 세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보면은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그 RTK 장비라는 특성 때문에 그 네트워크 RTK냐 아니면 모바일 스테이션을 통한 그 내가 실제적인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걸 통한 RTK 서비스냐,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시는데, 지금은 네트워크 RTK로 연결을 할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트워크 RTK를 사용할 때는 그 국토정보 플랫폼에 가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부여받았으면은 그 정보를 여기에 있는 조종기에다가 이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지금 이제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완전히 그냥 기본 세팅이에요. 지금까지 한 것 자체가 요 비행, 그 M300 RTK를 비행하기 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밑에다가 젠뮤즈 L1이라든지 아니면 P1이라든지 H20, H20T 같은 그런 짐볼을 달았을 때 이제 더 필요해지는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룰 때 특히나 L1이나 P1 같은 경우는 그 내부의 구성품 중에 DJI 테라라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6개월 버전이 들어 있어요. 그 테라라는 걸 이용해야 완벽하게 이제 그 짐벌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실무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기본 세팅은 제가 뭐 다 알려드려도 무방해요. 이거 누구든지 다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딱 이 영상만 보시고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번에부터는 이제 뭐 L1이든 P1이든 그런 걸 통해서 DJI 테라에 어떻게 접목을 하고, 그 다음에 테라 세팅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설정을 어떻게 한다? 이런 정보들이 솔직히 좀 이때부터 이제 머리가 조금 아파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기 시작해야 이제 실무적으로 제대로 이제 다루실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기본에 속하는 걸 알려드렸고,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이거 충전 완료되면은 IA 조종기에 어떻게 보이는지 화면을 보여주면서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는 뭐 L1이든 P1이든 그런 부분들, DJI 테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 DJI의 핵심적인 역량이 응집되어 있는 플라이트 허브 2라는 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할게요. 네, 엑스카터 드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